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번 사주 통변을 어떻게 이제 하면은 좀 잘할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제 사주 잘 보는 곳을 이제 찾는 방법, 혹은 사주 술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좀 잘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저의 명식, 오늘도 또 한 번 이제 사주 명식이 등장을 했는데, 예, 제 사주 명식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사주술사 중에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뭔가 점수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술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술사는 약간 이런, 그런 한 폭의 그림처럼, 사주를 한 폭의 그림처럼 해석하는 그런 사주술사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류의 뭐 사주술사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근데 이제 공통된 부분, 그래도 이제 사주를 공부한 술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오행을요 이렇게 개수로 세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예,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토가 4개, 뭐 수가 하나, 목이 2개, 뭐 화가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의 오행을 개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사주를 개수, 그냥 있는 그대로 개수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 실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런 경우는 되게 좀 너무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는 솔직히 좀 왜 해석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고요. 일단은 개수로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저는 좀 피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이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그러니까 사주술사가 만약 지장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실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기본적인 뭐 한자 이건 뭐 한글로 치면 한글이나 영어로 치면 그 기본적인 뭐 글자 기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자 정도는 당연히 뭐 읽을 수는 있겠죠. 이건 이제 뭐 좀만 공부하면 금방 익히는데 문제는 이 지장간 있죠. 이 지지마다 나오는 이 지장간 외우는 게 처음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지장간을 이제 언급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질문했는데 모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장간을 모르고서는 제 사주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토 있죠. 이 미토 안에 정을기라는 이제 이런 지장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중기 정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투간을 해버립니다. 을목이 이렇게 투간을 해버려요. 투간을 해버리게 되고 하면은 이 을목의 힘이 세지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뭔가 이제 투간 통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목도 이렇게 가게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주 같은 경우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지장간을 모르고서는 사실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탐구를 해본 결과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반드시 지장간을 또한 아시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사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 이제 원국에 합충이 없어요. 이제 합충이 없는데 이제 극 정도는 있죠. 예, 뭐 기토가 이제 계속 극하고 을목이 뭐 기토를 극하는 이런 것들, 야, 이런 것들 이제 극하는 것 정도는 뭐 이제 청간극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지의 합충 같은 것들 있죠. 이 합충을 빼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술사 또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합충이라는 엄연한 그런 그 작용이 있잖아요. 엄연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퉁치고서 예, 그걸 다 퉁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원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 그런 경우가 필연적으로 약간 오행의 개수 같은 거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합충을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 물론 뭐 이걸 그림처럼 있는 그대로 뭐 해석을 하는 뭐 그런 술사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충을 빼놓고는 사실 예, 설명이 좀 어렵다고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충을 모르거나 빼놓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술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 지장간이랑 합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은 여기 오행을 왜 개수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
위치마다 점수가 다 달라요. 점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점수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월지를 가장 좀 우리 어머니 자리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점수를 높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를 높게 두다 보니 위치별로 이렇게 뭐 점수가 달라서 있는 그대로 개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지의 토 있죠. 토. 이 토를요, 이제 저의 경우 사주를 왜 갖고 왔냐면 이 미토를 있는 토 그대로 해석하는 사주술사 또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토 같은 경우, 지지의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수중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환절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무토랑 기토랑 그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토라고 퉁쳐버리게 되면은 되게 좀 너무 좀 단순화시켜 버린 거죠. 단식사주가 돼 버린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지의 미토가 됐든 뭐 축토가 됐든 이게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이 네 개의 토양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해당 계절의 가중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토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화재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건 이제 여름 토양이란 말입니다. 미토는 여름 토양이다 보니까 화의 가중치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토 같은 경우는 겨울 토니까 수의 가중치를 맞을 것이고, 수토는 가을 토니까 금의 가중치, 그리고 진토는 봄의 토니까 목의 가중치, 이런 것들을 또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지의 토 같은 경우는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술사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12운성이나 뭐 12인살 같은 경우는 뭐 그 외에 신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뭐 원국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신살 쪽 이런 약간 부속이론에 또한 자꾸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부속이론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겁주는 그런 술사. 예.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겁주는 사주술사는 사실상 사기꾼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주술사를 고를 때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